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강의 마치고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지도 전송 나가는 거 어떻게 잘 되셨어요? 네. 네. 제일 어떤 게 개인적으로 좀 떠오르세요? 투표 용지. 네. 투표 용지. 강의 어떤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제10장 투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투표 용지의 게재 순위나 투표 용지의 작성, 투표의 제한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선거법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표나 개표 파트는 내가 노력이나 시간 투자한 것 대비 점수를 좀 잘 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부분을 조금씩 늘려나가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우리 후보자님의 당선을 위해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는데요. 오, 굉장히 열심히네. 그럼요. 제가 우리 후보자님의 당선에 얼마나 진심인데요. 그래, 좋아.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의외로 사소한 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나올 투표용지에 우리 후보자님이 맨 윗칸에 올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맨 윗칸에? 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요. 걔네들은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가 누군지 잘 모를 때에는 웬만하면 첫 번째 칸이나 두 번째 칸에 있는 사람으로 찍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후보자님도 아예 첫 번째 칸에 이름을 올려버리면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 그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 근데 말이야, 그 좋은 생각을 설마 지금까지 아무도 못했을까?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왜 못했을까요? 아이고, 김인턴.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선거철마다 정당들이 신경전하는 거 못 봤어? 아, 진짜요? 그래서 후보자 게재 순위 방법은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고. 아, 그렇구나. 아, 괜히 설렜네. 그 시간에 발로 뛰라고. 자, 지금 우리 후보자님 선거 공부 다 완료되었다고 하니까 잘 나왔는지 가서 확인하고 오라고. 네. 안녕하세요. 네, 강다겸입니다. 네, 우리 구면이네요. 네, 혹시 지난번에 수업 들으시다가 나가신 분이신가요? 아, 그때는 왜 그러셨죠? 네, 이번 시간은 잘 들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투표 두 번째 시간으로 투표용지의 게재 순위와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투표의 제한 위주로 살펴보실 텐데요. 투표는 선거법에서도 가장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하셔도 노력이나 시간 투자 대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업 마치고 나서 연습 문제까지 내가 다 맞추겠다 하는 각오로 집중을 해주세요. 그러면 150초부터 보겠습니다. 투표용지의 정당 후보자의 게재 순위입니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정당 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보시면 금방 들어오실 텐데요. 제가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기호, 정당명, 네, 성명 보이시죠? 네,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란에 표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 정당명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는 일련 번호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사전투표용지에는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 표시한다 들으셨죠? 그때 QR코드 안에도 이 일련 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게재 순위 기준을 보시면요.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에 1순위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추천을 받은 후보자, 2순위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 추천을 받은 후보자, 3순위 무소속 후보자이고요.
정당의 계제 순위 또한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순으로 기준을 합니다. 자, 정당 후보자의 계제 순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실게요.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이고요.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결정합니다.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최근에 실시된 선거라거나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네, 그리고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정합니다. 자, 3호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계제 순위는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한해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제 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때 후보자의 계제 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에 당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계제 순위로 합니다. 자, 결국 추가 등록을 하더라도 계제 순위를 다시 정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통일기호 부여 정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한 석이라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계제 순위를 정할 때에는 전국통일기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인데요. 자, 여기서는 박스가 중요해 보이죠? 자, 여기서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이걸 잘 보시고요. 지역구가 빠진 내용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전국통일기호 부여 정당은 이렇게 단순 의석수 순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우선해서 전국통일기호를 부여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투표용지에 그 기호와 정당명을 게재할까요? 네, 게재하지 않습니다. 투표할 때 투표용지를 잘 살펴보신 분은 투표용지의 번호가 순차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은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네. 혹시 그럴 경우에는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순위를 정하고도 같은 계제 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소속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한 선거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추첨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추첨 개시 시각까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대리 추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1순위 국회의석 정당은 국회 다수 의석순을 기본 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가 있을 경우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수수 순으로 한다. 그리고 2순위 무의석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을 기본 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는 추첨에 의한다. 3순위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쉽죠? 네,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결정 방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50조에 있어서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계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분리해서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 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정당 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공무단임권과도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판결에서도 같은 판시를 유지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 자치구시군 위원선거의 계제 순위입니다. 보통 선거에서는 한 선거구에 대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군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외로 지역구 자치구시군 위원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선거구의 정수 범위 안에서 각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사의 투표 개재 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해서 결정을 하고요. 이 경우 그 개재 순위는 기호 뒤에 가나다를 붙여서 1-가, 1-나 등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개재 순위를 정할 때에는 후보자 추천서에 그 순위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의 투표용지 인쇄 방법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을 말소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퇴 시기에 상관없이 그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을 말소하지 않고 기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 유권자가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퇴 통지를 받은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이라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 무효라고 인쇄를 하고요.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라면 사퇴 등 안내문을 투표소 입구에 잘 보이게 게시합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의 투표용지는요,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때문에 단순히 투표용지 인쇄 전이 아니라 사전 투표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 사퇴 등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기표란에 사퇴, 사망, 등록 무효라고 인쇄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 게재 방법에 있어서 유의사항입니다. 정당의 중앙당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서면으로 그 약칭의 게재를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에 게재 순위가 어떻게 되었죠? 의석이 없는 정당의 순위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위였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하나 의문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 약칭을 게재해서 투표용지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변동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네.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에서 그 정당 명칭에는 약칭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약칭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게재 순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해당 후보자란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 되었거나 해당 선거구의 정수 범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투표를 중지하고 선거운동도 중지하고 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1인일 때에도 투표용지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획득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 색도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 별표 2의 2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색도의 종이가 부족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가 색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서 전부 거부 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법 제50조 등이 전부 거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 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국가가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 거부 의사 표시를 할 방법을 보장해 줄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네, 151조입니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주체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고요.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나 일부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송부받은 읍면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투표용지의 보관에 대해서 보시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전에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투표용지 매수, 청인 날인, 일련번호, 그 밖의 인쇄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투표용지 청인 날인입니다. 투표용지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을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청인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청인은 관공서를 나타내는 도장으로 그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하기 위함이므로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투표용지 인쇄 납품에는 정당 추천위원이 입회를 하여야 하는데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은 투표용지 인쇄의 납품 및 읍면동 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은 투표용지 수령 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각각 입회할 수 있고요.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자, 일단 단일 선거에 있어서는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법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국회의원 투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가 몇 장이죠? 2장이죠. 지역과 비례대표로 선거구가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과 비례대표 선거구별로 각각 투표함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역구 국회에서만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즘 실무에서는 국회의원 투표함은 하나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법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을 위해서는 선거구별로 동시에 이런 단어가 들어갔는지 아닌지 이 표현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을 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 수와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 수를 감안해서 구시군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의 투표함, 구시군위원회가 접수해서 보관하고요. 우편투표함도 회송용 봉투를 접수해서 투입한 이후에 보관하고 비치하는 것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수를 정하는 것도 당연히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특수보조용구를 제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을 해야 하는데 주체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인 거 잘 보시고요. 자, 이런 특수투표용지는 점자로 작성이 되는데요. 구시군위원회가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전투표 부분 많이 보았었는데요. 자, 사전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 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하는데요. 실무상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로 인쇄했었죠. 이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 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 칸 사이 여백을 두어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후보자 칸이 연속되어서 그 사이에 구분선상에 된 기표를 할 경우에 또 유효를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쳐진 후보에게 유효를 주었었는데 그런 경우에 어느 칸에 기표되었는지 불분명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백을 두어서 작성을 하여서 선거인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3조 투표 안내문의 발송입니다. 자, 투표 안내문은 선거 공보와 함께 발송이 됩니다. 자, 선거 공보 받아보셨죠? 공보 맨 앞장에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와 후보자의 위치, 시간 이런 게 나와 있었던 그런 유인물이 한 장 있는데요. 이 투표 안내문은 선거인 명부 확정 이후 2일까지 관할 구역 안에 매 세대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자, 선거인 명부 확정일이 언제였죠? 법 제44조에 따르면 선거일 명부 확정일은 선거일 전 12일인데요. 12일 후 2일이니까 선거일 전 10일까지 관할 구역 안에 매 세대에 발송이 되어야 하고요. 네, 시험에서는 가끔씩 이 선거 사무 일정을 빠른 순대로 아니면 이런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조 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 즉 시각장애인 선거인 세대에 점자형 선거 공보를 발송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시군위원회는 투표 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투표 안내문, 봉투의 기재에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는 이유는 법문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안내문을 작성하고 발송을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 안내문의 작성, 발송 업무를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편물 발송 주소는 구시군청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투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 요금은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요. 또 이런 투표 안내문이 발송된 이후에 주소 성명의 오기 등 착오로 인해서 반송되어 온 경우에는 다시 발송하되 다시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 불명 등록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한 투표 안내문의 발송은 해당 행정상 관리 주소지인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였다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다음은 156조 투표의 제한과 관련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어야 하고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죠. 이런 형식적 요건을 구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격 사유가 없어야만 되는데요.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자, 즉 형식적 요건을 미구비한 자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신청, 불복신청, 명부 누락자의 구제 절차에 따라 이유 있다는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에 투표권이 없는 자, 선거의 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권에 투표권이 없는 이런 실질적 요건을 미구비한 자도 투표를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착오로 선거의 명부에 등재되었거나 또 선거의 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 전에 재판에서 선거범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는 거죠. 한편 거소투표자는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고 거소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시설 안에 기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로서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당의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세요 하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자는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요.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 해당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용지와 해송용 봉투를 반납한 자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학습을 마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면 네,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은 찍지 마시고요. 네. 다 푸셨나요? 와, 오늘은 아주 성실하신 태도로 풀어주셨는데 네, 꼭 많이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투표용지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후보자의 계제순이죠. 자, 1순위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2순위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3순위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 지문 맞나요? 네. 근데 예, 틀렸어요. 여기서 후보자 등록 개실이라고 했는데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로 이런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합니다. 자, 2번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계제 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 통일 기호를 우선해서 부여한다. 자, 전국 통일 기호에 나올 때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잘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3번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 같은 정당이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계제 순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맞나요? 네, 틀렸죠. 네.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에서는 후보자 사이 계제 순위를 정당이 정하고 정하지 않은 경우 다시 관할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4번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투표용지의 정당 후보자의 계제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계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맞나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위헌이라고 나온 결정문은 없었죠. 예, 이건 역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2번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2 이상일 때의 계제 순위는 최근에 실시된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에 따른다. 맞나요? 예, 뭔가 좀 허전하죠. 예,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순입니다. 3번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계제 순위는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해서 결정하나요? 예, 추첨이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정당 명칭이 가나다 순입니다. 예, 4번. 예, 4번은 투표용지의 계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지문 내용이 길지만 투표용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충분히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공직선거법상 다음 7명의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였을 때 투표용지 계제 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순위가 뭐였죠? 자, 1순위는 의석을 가진 정당인데요. 의석순에 따라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바가 되겠고요. 자, 120석이 가장 많으니까 맨 앞에 오겠고, 같은 순위, 의석 10석씩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에 따르니까요. 자, 태백산당이 조금 더 많네요. 그래서 바 순이 되겠고요. 자, 의석이 없는 경우 다와 마인데요. 자, 이때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니까 금강이 앞에 오고 함강이 뒤에 가겠네요. 자, 그 이후에 3순위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서 게재를 하죠. 자, 동대문 후보자와 남대문 후보자 추첨 결과 동대문이 더 앞섰네요. 자, 그래서 사까지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투표용지에는 중앙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시군위에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청인의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맞나요?
네, 맞죠. 선거구별로 동시에 단어가 다 있습니다. 3번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 거소, 선상 투표 신고인 수를 감안하여 당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맞나요? 네, 갑자기 생뚱맞게 읍면동이 갑자기 나왔죠. 자,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수는 당의 구시군위원회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4번 구시군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규칙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네, 다 몇 문제 맞추셨나요? 아, 네, 열심히 푸셨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복습을 조금만 하신다면 충분히 숙제하실 수 있으니까 복습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